슬럼프. 손주, 손녀 픽업을 2주째 하고 있다. 공부를 끝내고 나오는 손주와 손녀를 만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차에 태울 때 그 느낌이 정말 좋았다. 오늘이면 그 일도 끝이 난다. 사실 계획에 없었던 규칙적인 라이드가 생활이 리듬을 바꾸어 놓아 불편했었지만 잘 참았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세상이 아름다워도 내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해 보인다. 지난주 힘들고 풀이 죽어 재미없게 한 주를 보냈다. 그럴 땐 밥맛도 떨어지곤 한다. 지난주에 이상하게 골프를 치는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계속해 꼴찌를 여러 번 했다. 반면에 A 너구리는 신들린 사람처럼 잘 치고 나갔다. 결국 핸디가 0까지 내려갔다. 골프는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기도 한다.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언어구리가 드디어 오늘 무너져 오늘 김전무가 행복했다. 히읗히읗히읗. 간만에 밥맛이 돌아 밥을 맛있게 먹었다. 사실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다. 그 실수를 줄이려고 평소 맹 연습들을 하는 편이다. 헌데 실수를 하면서도 연습을 하고 싶지 때가 있기 마련이다. 슬럼프에 빠지면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기간이 있어 미치고 환장을 한다. 히읗히읗히읗. 어떤 이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가는 수도 있다. 주변에 그 슬럼프를 못 넘기고 골프채를 놓은 너구리도 덜어 있다. 그 좋아하던 골프를 오죽했으면 포기하고 놓았을까 이해가 간다. 사실 골프 구력 36년 차인 김전무도 1년에 몇 번은 골프 그만 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히읗히읗히읗. 실탄이 떨어져 갈 때 더욱 그렇다. 1년치 쏠 실탄이 벌써 많이 축 났다. 아, 내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포기란 있을 수 없다. 가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돈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벌었으면 어떨까? 히읗히읗히읗. 어떤 교수님의 은퇴. 우리가 사는 도시는 2개의 대학이 있는 작은 도시이기도 하다. 프로보시와 오램시가 있다. 난 오램시에 살고 있다. 사립대학인 BYU 대학하고 주립대학인 유타 밸리 대학이 있어 학생만 8만 명이 있어. 방학이면 도시가 썰렁해지곤 한다. 두 대학의 유학을 마친 한인 박사들이 전국에서 와서 젊은 교수가 몇 분이 있다. 오늘 수학과 교수 한 분이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셨다. 은퇴 사유가 한국의 부산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소 신앙심이 훌륭해 본이 되는 평신도였는데 세월이 가며 더 존경이 가는 생활을 하고 있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대학 교수는 연령 제한이 없어 80까지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다. 그것도 몇 년만 더하면 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고 교회 부름에 따라 부산으로 3년간 봉사를 위해 떠난다.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분 부인도 신앙이 대단한 여인 중에 한 분이다. 그 부인은 한때 영11 쇼프로에서 사회자로 잘 나가는 미모의 아나운서였었다. 당시 황신혜의 김청이란 배우를 탄생시킨 쇼프로의 아나운서 자리에서 화려한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가난한 유학생을 따라 미국에 건너 온 여인이다. 그냥 연예인의 길을 갔으면 지금쯤 유명 연예인이 되었을 텐데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아직도 미모가 아름다워 연예인이었던 포스가 남아있어 외모가 남다르다. 아무튼 이웃이었던 두 분의 모범을 통해 마음이 요즘 심숭생숭해진다. 아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소원이 한국에 가서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인데 말이다. 글쎄 사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지금 사는 조건이 너무 행복해 미루고 있는 중이다.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희생과 헌신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 골프와 더 부를 누리고 싶은 심정이다. 히읗히읗히읗.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다.
은퇴하시고 먼 길을 떠나시는 교수님 부부가 안전히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해 본다. 스트레스? 경남 사천에 사는 후배는 돌싱으로 무잔장. 자유스러운 영혼이다. 가끔 통화를 할 때마다 늘 재미있게 사는 이야기를 해주어 무척 부럽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우선순위를 보내주었다. 결혼만 안 해도 1, 2, 4, 6, 7, 9위를 피할 수 있다. 1위 자식 사망, 2위 배우자 사망, 3위 부모 사망, 4위 이혼, 5위 형제 자매 사망, 6위 배우자의 외도, 7위 별거 후 재결합, 8위 부모 이혼, 재혼, 9위 별거, 10위 해고, 파면, 11위 정든 친구의 사망, 12위 결혼. 세월이 흐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꼭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는 3위 부모의 사망을 이미 체험했으며 5위 형제의 사망도 체험해보았고 9위 별거의 스트레스를 체험 중에 있다. 최근에 11위 친구의 사망도 체험해보았다. 글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면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결국은 산다는 건 만남과 헤어짐의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부활절 국수. 부활 주일 아침에 아침 겸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인 앤드 아우트 갔는데 문을 닫았다. 대부분 상점이 문을 걸어 잠그었다. 부활절이 이렇게 큰 휴일인 줄 이번에 알았다. 해마다 부활절이 올 때마다 교회에서 달걀을 주곤 했었다. 헌데 금년에는 달걀 값이 비싸서인지 달걀 대신에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다. 히읗히읗히읗. 글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미래가 예측 불허가 아니지 않나 싶다. 다행히 교우 중에 한 분이 저녁에 국수나 말아 먹자고 러브콜이 와서 겨우 곡기를 때울 수 있었다. 말이 국수지 사이드로 녹두전도 부쳐놓고 월남 쌈도 준비를 해서 잘 먹고 왔다. 최근에 가깝게 지내는 화학 교수 한 분이 한인 교회 목자가 되었다. 요즘 그분께 교포들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라고 하셨다. 경제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씀에 공감이 갔다. 사실 시간이 나서 입이 근지러워 누구 집에 놀러가 수다라도 떨고 싶어도 어디 찾아갈 집이 없다. 아는 사람은 많아도 속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 달래줄 사람은 없는 듯하다. 어제는 그동안 뿔났던 아내가 조금 누그러진 듯해 보였다. 그리고 머리를 자른 모습이 예뻐 보여 마음에 들었다. 잠시 마누라 집에 들렸는데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글쎄 무슨 인기 드라마인지 일수놀이하던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먼저 죽은 남편 만나서 천국에서 사는 드라마였다. 죽은 후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부부가 만나 다시 사는 꿈 같은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잔짜 있을 수 있는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면 죽음은 절대 슬픈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다. 어쩌면 기독교안들의 희망적인 부활의 메시지만큼 크고 위대한 메시지는 없지 않나 싶다. 자, 그 위대한 부활 앞에 껄끄러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히읗히읗히읗.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죄 덜 짓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 3 쿠션. 내 인생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각박하고 인색하게 살아온 듯했다. 그렇다고 눈에 띄게 욕심이 미났던 것은 아니다. 넉넉지 못해서인지 안 주고 안 받으려고 애쓰며 살지 않았나 싶다. 남에게 도움을 받거나 얻어먹는 거나 신세를 지는 걸 지향하지 않고 살았다. 설령 신세를 졌으면 몇 배 이상을 갚아야 다리를 펴고 자는 성격이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편이다. 글쎄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유난히 있지 않나 싶다.
헌데 제일 가까운 아내가 나를 위해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의 감사와 그에 대한 보상을 인색하게 갚지 못한 것 같다. 아내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평생을 노력했자만 변하지 않는 김전무가 미워 탄핵을 했었다. 이달이 탄핵 6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홀로 서기 하느라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쓸쓸했다. 몇몇 지인이 아내와 대화를 하며 아내의 심기를 전해주곤 한다. 김전무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시라고 한다. 별거 중한 아내의 속마음을 쓰리 쿠션을 통해서 어설프게 알게 되곤 한다. 히읗. 헌데 미련한 김전무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에 실수로 10번의 노력이 순간에 떡사루를 엎곤 했다. 글쎄 일을 저지르고 나서 꼭 후회를 하지만 버스는 이미 멀리 지나갔다. 유유. 이번 주에 만회하려고 손주 손녀 픽업도 하고 아내 차 타이어도 바꾸어주고 모든 일 순서 우선순위를 집안일에 두려고 노력 중이다. 내신 등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왠지 불안한 면도 있다. 언제 또 김전무 입에서 헛소리가 나와 떡시루를 엎을지 몰라서 불안한 편이다. 유유. 허물. 보기와는 달리 건강한 가정 같은데 속을 들여다 보면 집집마다 크고 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안고 사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다. 부부 문제가 아니면 자식들과의 갈등 문제로 얼룩져 있는 듯하다. 대부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모든 갈등이 1차 원인을 상대에게 둔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못 미칠 때 혼란스럽고 긴 갈등의 시간들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나 싶다. 비난의 반대는 칭찬이다. 비난의 대상은 되기 쉬워도 칭찬받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서로 간의 칭찬에 인색할수록 비난은 커지고 습관처럼 칭찬에 짜고 비난에 후한 편이다. 누구로부터 너 참 대단하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해내었니? 라고 삶을 인정 받는다면 잘 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보다 없던 놈이 돈 좀 번 것을 보면 고놈. 그렇게 고생하다니 성공했네 하고 인정해주기 보다는 개구리 올챙이 떼를 생각해하며 내리까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통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상대를 인정해주기 보다는 허물을 들추어 내어 오랜 시간을 비난을 일삼으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기가 일수가 아닌가 싶다. 유별나게 인정받고 싶다고 고개를 들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닌가 싶다.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부족한 나의 허물을 덮어주며 잘나지도 못한 나를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교육열이 크셨던 어머니 없는 가정 형편에 과외도 시키고 했는데 바라던 입시에 떨어져 집에 돌아오니 야단 대신에 힘내서 2차 준비하라고 용기 주시던 어머니였다. 한때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아무튼 못난 아들에게 인생 전체에 그런 용기를 주셨다. 성공해서 어머니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한때 독한 마음 먹고 살았다. 헌데 어느 날 어머니 바람이 공부 잘하는 박사 아들이나 부자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저 착한 아들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빠지지 않는 아들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헌데 어머니의 바람이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았지만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은 당산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불이란 말이 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허물처럼 왜 보이지 않았을까? 물어보고 싶다.